자, 그러면 오후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교육을 할 때 저희가 필터라고 하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필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딱 이퀄 필터만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레코드만 뽑아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보게 되면 쭉 뒤쪽에 문제를 내는데요. 자, 라이크 필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필터 기능을 쓰게 되면 필터 같은 경우에는 딱 이꼴에 대한 필터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샘플들을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SQL문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도 뭐 라이크 검색이 되느냐, 뭐 인 검색이 되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것처럼 라이크 필터 기능을 통해서도 그러한 기능이 가능한지 많이들 여쭤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셋 1번에서 성명에 2가 포함되어 있는 레코드를 한번 추출을 해볼 겁니다. 자, 이때 추가적인 조건이 사용자가 대문자 2를 넣든 소문자 2를 넣든 자, 2가 포함되어 있는 즉 대소문자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to uppercas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쓸 거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replace all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2차적인 스크립트를 보완할 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여기 필터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데이터셋의 1에 있는 성명 중에 2가 포함되어 있는 레코드만 추출해 내도록 한번 필터를 직접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버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스크립트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스트링에 sText라고 하는 곳에다가 2라고 하는 문자를 넣어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에디트를 통해서 실제 조회 조건을 입력한 다음에 검사를 하겠지만 저는 일단 2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를만 뽑을 거기 때문에 아예 st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필터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셋 1점 필터라고 필터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네임이 풀 네임입니다. 풀 네임 점 풀 네임에서 대소문자를 상관없이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to uppercase라고 하는 메소드를 쓸 거고요. 여기에서 자, 자바스크립트는 문장의 끝이 세미콜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바꿈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줄바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Text라고 하는 이 문자, 이에 대한 문자도 대소문자로 바꿔준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기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저장한 다음에 리플레이스에서 필터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리로드를 했을 때는 10건의 레코드가 있었고요. 자, 필터를 딱 눌렀을 때 레코드가 5건의 레코드가 필터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풀 네임에 2가 포함되어 있는 여기 레코드만 필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3-5를 누르게 되면 원본 레코드 개수와 필터된 레코드 개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레코드는 5건이고요. 필터 되기 전의 레코드는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필터 스크립트를 다시 보게 되면 필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썼고요. 필터는 내부적으로 익스프레션을 쓸 수 있었습니다. 자, 익스프레션을 묶기 위해서는 쌍따옴표 이렇게 묶어주셔야 되고요. 쌍따옴표로 시작했으면 쌍따옴표로 끝내주고 싱글로 했으면 싱글로 끝내주면 됩니다. 자, 풀 네임을 대소문자 상관없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to uppercase라고 하는 메소드를 썼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트링에 특정한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걸 검색할 때는 index of라고 하는 메소드를 씁니다. 그러면 그 문자열의 몇 번째 위치에 있다는 걸 리턴을 시켜줘요. 자, sText도 대소문자 상관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문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당 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로우 정보가 필터가 돼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크립트에는 한 가지 오류 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현재처럼 쓸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sText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자가 에디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직접 검색 조건을 입력할 때 그 입력한 값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정상 동작할 수 있고 오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동작하는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sText에 사용자가 싱글 커테이션 2를 만약에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되는지. 자, 필터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필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웃풋 창을 보게 되면 아규먼트, 애프터 아규먼트 리스트 인 이발 스크립트라고 하는 undefined 오류, 신텍스 에러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오류는 왜 날까요? 혹시 짐작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 오류 메시지는 아까 정상적으로 사용했었는데 갑자기 싱글 커테이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텍스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류가 왜 날까요? 잘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익스프레션입니다. 즉 스트링 문자열의 조합이에요. 싱글로 시작했으면 싱글로 끝나야 되고 더블로 했으면 더블로 끝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더블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의 끝은 여기 더블입니다. 자, 그리고 쭉 문장을 가다가 여기 싱글 커테이션을 하나 만났죠. 자, 싱글이 시작했으면 싱글이 끝나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텍스트에 싱글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싱글과 여기에 싱글이 하나로 매치가 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싱글이 하나 남는 겁니다. 따라서 파싱 오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작성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스크립트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스크립트를 보완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까지도 신경을 써서 스크립트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에서 그 보완을 한 내용은 풀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 타입이 스트링 타입이 아닐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것을 스트링 타입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번 했고요. 사용자가 커테이션이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싱글 커테이션이 들어오면 얘는 특수 문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슬래시 싱글 커테이션을 해줬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하고 한번 필터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필터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필터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레코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레코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싱글 커테이션에 2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겠죠. 거기에 싱글 데이터가 있으면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셋에다가 여기 2가 포함되어 있는 케인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케인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필터를 하게 되면 싱글 커테이션 2가 포함되어 있는 게 문자열이 정상적으로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을 쓸 때도 기본 사항만 체크해서 테스트할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항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까지도 검증을 해주셔야 좀 더 퀄리티가 있는 스크립트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데이터셋의 첫 번째 스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스텝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가운데 동그라미 모양에서 두 번째를 눌러주게 되면 스텝 이동이 돼요. 자, 첫 번째 스텝에서 저희가 작업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스텝에서도 소스를 계속 수정해 가면서 리로드를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리로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스텝으로 이동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스텝에서 리로드를 해도 두 번째 스텝에 멈출 수 있도록 프로퍼티를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텝에 대한 인덱스는 폼이 가지고 있습니다. 폼에서 속성 중에
속성 중에 여기 카테고리로 정렬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레이아웃 인포메이션에 보게 되면 스텝 인덱스가 0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1로 지정하고 저장을 합니다. 1. 그리고 리로드를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스텝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스텝을 속성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은 폼을 선택하고 프로퍼티 카테고리즈로 선택한 다음에 스텝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면 돼요. 자, 하셨으면 두 번째 스텝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코드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게 되면 데이터셋은 자체적으로 레코드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코드 타입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엔진에서 알아도 다 관리를 해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1에 이 4-1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데이터셋 4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최상위 새로운 로우를 삽입하고 로우를 상태로 확인하래요. 자, 4-1을 딱 눌렀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레코드가 삽입이 됐고요. 자, 밑에 보게 되면 인서트 로우 타입에서 숫자 2를 관리하고 있네요. 즉, 하나의 행이 삽입이 됐다. 그러면 데이터셋에는 레코드 타입을 2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로우의 성명 컬럼 하나 둘이겠죠? 존이라고 하는 컬럼을 넥사크로로 변경을 하고 레코드의 상태를 확인해 본대요. 4-1을 딱 누르면 존이라고 하는 이 성명이 넥사크로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레코드는 수정이 된 거죠. 따라서 로우 상태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타입 밸류 값은 4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1과 4-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을 이동하는 방법은 폼의 가로 스크롤을 이동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릴 때는 마우스 휠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4-1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dataset.insert로 자, insert로에 숫자를 줬어요.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위치 정보를 넣어주는 겁니다. 0을 주게 되면 첫 번째 행에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덱스 정보를 넘겨줍니다. 0이라고 하는 인덱스 정보가 넘어오고요. 자, 저희는 해당 레코드의 타입을 확인하라고 그랬죠. 자, dataset.getNoType 그리고 내가 삽입한 로우 인덱스 정보를 넘겨주면 여기에서는 현재 인서트냐, 업데이트냐, 딜리트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getNoType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도움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인에서 getNoType 데이터셋을 선택해 주시고요. 쭉 내려보시면 자, 리마크 쪽에 보시게 되면 로 타입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존재하지 않는 행은 empty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value 0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데이터, 즉 DB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초기 상태는 노멀입니다. 레코드가. 그리고 숫자 1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하거나 인서트를 하게 되면 인서트에 숫자 2를 가지고 있어요. 수정할 때는 업데이트에 4를 가지고 있고 삭제를 하게 되면 딜리트에 8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에는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룹핑을 하게 되면 로지컬 레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해당 레코드는 그룹의 16이라고 하는 밸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0번부터 16번까지의 밸류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인서트를 하게 되면 2가 나온 거고요. 자, 다음은 4-2. 자, 데이터셋.set 컬럼 특정한 레코드의 값을 세팅하고 싶다. 두 번째 레코드의 성명의 넥사크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getNo 타입을 찍어보게 되면 이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업데이트에 4라고 하는 값이 나온 겁니다. 자, getNo 타입이 내가 선택한 레코드 또는 입력, 딜리트된 레코드의 로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4-2를 통해서 존이라고 하는 성명을 넥사크로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바뀌기 전의 데이터와 바뀐 후의 값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4-3입니다. 즉,
변경되기 전과 후의 성명 데이터를 확인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4-3을 눌러보면 자, 현재 데이터는 넥사크로, 오리지널 데이터는 존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리로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인서트 한 상태였고 여기가 존이었죠. 다시 4-1을 누르면 넥사크로로 바뀌었죠. 그래서 변경되기 전은 존, 변경 후의 값은 넥사크로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A라고 하는 값이 있었어요. 자, 이 A라고 하는 값을 B로 바꿨습니다. 근데 봤더니 B가 아니라 C래요, C. 다시 C로 바꿨어요. 자, C를 입력했더니 다시 한번 변경을 해보고 싶어요. D라고 값을 바꿨습니다. 자, 이때 변경되기 전의 값은 A가 나옵니다. A. 변경된 후의 값은 D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B와 C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관리하지 않아요. 저희는 처음과 끝만 관리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언두 기능 같은 걸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각 단계별로 이러한 로그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별도로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처음과 끝만 관리한다. 자, 4-3 소스를 보겠습니다. 4-3에서는 자, get 컬럼 현재 상태값을 얻을 수 있어요. 선택한 레코드의 성명, 그러면 넥사크로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get org 컬럼, org라고 하는 게 붙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되기 전 최초의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최초의 값. org는 최초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get 컬럼과 get org 컬럼. 앞에서도 getRow count와 getRow count nf가 있었죠. nf는 필터 되기 전, getRow count는 필터 된 후 값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4-4는 삭제입니다. 멀티로 삭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삭제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멀티로 삭제할 때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자, 3, 4, 5, 0, 1, 2, 3, 4, 5래요. twice bts and입니다. 3, 4, 5를 삭제했습니다. 지워졌죠. 자, 이때 삭제한 레코드 개수와 삭제한 성명의 데이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성명의 데이터인데 첫 번째 삭제된 성명의 데이터를 구할 거예요. 자, 리로드 해보게 되면 자, 하나, 둘, 세 개가 구해질 거고요. 자, 첫 번째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twice라고 하는 성명이 먼저 삭제될 거라고 예상을 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 4, 5를 삭제할 거고요. 여기서 삭제한 레코드는 3이 나올 거고 딜리트 된 첫 번째의 데이터는 twice가 아니라 end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전혀 예상과 다르게 값이 출력이 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삭제를 할 때는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삭제하지 않아요. 이렇게 삭제하지 않고 거꾸로 삭제합니다. 거꾸로. 그래야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삭제가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삭제되는 첫 번째 행은 twice가 아니라 end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삭제할 때는 멀티로 삭제할 때는 밑에서부터 삭제한다. 자, 4-5 소스로 4-4와 4-5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4-4 소스를 보게 되면 delete multi rows. 자, 이것도 넥사크로에 추가된 메소드입니다. 마이 플랫폼에는 이러한 메소드가 없었어요. 자, 3, 4, 5를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레코드를 어레이로 당겨놓고 delete multi rows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 플랫폼 때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삭제할 때 거꾸로 삭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스크립트를 잘 보시게 되면 레코드 카운트를 구하고 거꾸로 지우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꾸로. 거꾸로 마이너스 1씩이니까 거꾸로 지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 가보시면 딜리트 멀티 로스보다 아래와 같은 스크립트가 더 많을 겁니다. 이 방법도 가능하다는 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대체 코드로 넣어놨습니다. 거꾸로 삭제한다는 거. 자, 다음은 삭제된 레코드와 자, 삭제된 레코드는 get delete row count로 하게 되면 삭제된 건수를 알 수 있어요. 자,
getRow count는 현재 눈에 보이는 최상의 상태를 값을 얻을 수가 있지만 getDelete row count는 삭제된 레코드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삭제된 레코드 중에서 첫 번째 행의 성명을 구하라. get deleted row를 컬럼을 하게 되면 삭제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get delete row count, get delete 컬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4-1부터 4-5까지의 정보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이걸 했을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CRUD, 어제 저와 같이 사원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을 때 조회, 추가, 삭제,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분들이 추가, 삭제, 수정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하면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닫아야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제대로 DB에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신규 추가 삭제는 작업을 했는데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X 버튼을 딱 눌러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용자가 저장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건 사용자의 과실이에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저장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X 버튼 누르는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도 잡아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즉 변경된 레코드가 있는데 사용자한테 물어봐서 한 번 더 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로드를 한 상태에서 신규, 수정, 삭제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X 버튼을 눌렀을 때 변경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걸러들어야 되겠죠. 자, 이거를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체크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체크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를 걸어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if 데이터셋 4가 딜리트된 건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하면 삭제된 게 있는 거죠. 삭제 건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끝나겠죠. 근데 삭제한 레코드가 없어요. 그러면 뭘 체크해야 되죠? 신규나 수정된 게 있는지를 또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포문을 돌려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스크립트 작성할 때 여기 자동으로 완성되는 스크립트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빨리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getRow 타입, 이 번째 넣어주고요. 자, getRow 타입에 해당되는 로우 인덱스를 넘겨주면 여기에는 숫자 값이 넘어오죠. 자, 2일 때 if nrow 타입이 equal 2일 때 이거는 신규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and 5와 또는 nrow 타입이 4인 경우는 수정이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신규나 수정 있다라고 하고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스크립트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타이핑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타이핑을 아직 못하신 분은 해당 스크립트를 이용해서라도 꼭 같이 결과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한 레코드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거고요. 삭제한 레코드가 있으면 여기서 끝나면 돼요.
자, 삭제한 레코드가 없어요. 그러면 전체 레코드를 확인해서 신규나 수정이 있으면 또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리로드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리로드 한 상태에서 4-4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4-4, 삭제된 레코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체크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삭제된 게 있다고 걸려서 그런 거죠. 자, 리로드를 해서 이번에는 삭제를 하지 말고 4-1과 4-2를 눌러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체크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신규나 수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구현하다 보면 이 데이터셋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셋 개수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면 스크립트가 낭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보통 함수로 빼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작업한 걸 그대로 복사해서 Ctrl X 잘라내기 할게요. 잘라내기 한 다음에 바로 밑에다 쓰겠습니다. 함수화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뺄 거고요. 복사한 걸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올 데이터셋은 어떠한 데이터셋이 들어와도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파라메타로 전달을 받을 거고요. this.dataset4를 파라메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꼭 데이터셋 4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셋이 들어와도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데이터셋을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is.fn 데이터 체크라고 하는 것에 넘겨주고 this.dataset 4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뭐 1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되겠죠. 3 이런 식으로. 자, 이 펑션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함수로 빼서 작업을 해주시고 호출을 할 때는 여기서 this.fn 데이터 체크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상태로 적용한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로드 하겠습니다. 자, 딜리트를 한번 해볼까요? 4-4 삭제하고 체크를 눌러서 삭제 나왔고 리로드해서 다시 1번, 2번 체크 눌러보게 되면 신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셋 여러 개 처리하는 것까지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함수로 빼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죠. 리로드를 해서 사용자가 뭐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X 버튼이나 닫기를 눌렀을 때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잡아줘야 돼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폼이 닫혔을 때 이벤트를 잡는 건 폼에서 잡습니다. 폼의 이벤트 중에 on before clos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on before close 이벤트. 여기서 연결해 줍니다. 자, 이곳에서 자,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체크를 하기 위해서 if 저희가 만든 게 있죠. fn 데이터 체크 this.dataset 4를 넘겨줄 거고요. 자, 체크를 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true, false가 나와야 돼요. 변경됐느냐 안 됐느냐. 따라서 저희는 이 펑션에서는 지금 return true, false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alert을 넘겨주고 그냥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최종적으로 제가 소스를 수정해서 드려볼게요. 자, 수정된 게 있으면 return true를 넘겨줄 거고요. 메시지 처리는 따로 할 겁니다. 여기서도 주석 처리해주고 true 그리고 맨 마지막에 return false. 자, 최종적으로 이 fn 데이터 체크라고 하는 함수를 변경을 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언론 메시지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변경 여부만 리턴해 주도록 소스를 수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볼게요. 자, 여기서 체크를 하게 되면 true, false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사용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변경된 레코드가 있는데 정말 닫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자, 보통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자에게 확인을 물어보는 건 confir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씁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on before clause에서는 confirm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confirm 대신에 return 쓰시는 거예요. return. 변경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컨펌 형태로 나올 거예요. 컨펌 형태로. 자, on before clause 부분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제가 타이핑을 줄 때 따라서 타이핑을 해주시고요. 좀 늦게 따라오신 분은 밑에 있는 채팅창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합니다. 자, 4-1, 4-1을 누르고, 자, 체크 버튼 안 누를 거예요. 그냥 X 버튼 누를 겁니다. 지금은 변경이 된 거죠. 자, X 버튼 누릅니다. 자, 변경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닫으시겠습니까? 취소하면은 멈춰 있어요. 닫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확인을 누르면 닫힙니다. 즉, 이렇게까지 해서 물어봤는데 사용자가 그냥 확인 누르고 닫아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on before clause에서 이런 로직까지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건 on before clause에서는 confirm을 쓰는 게 아니라 return,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스트링을 그냥 써준다. 자, 두 번째 스텝에서는 레코드의 타입과 변경 여부를 살펴봤고요. 자, 오른쪽에서는 카피하는 부분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데이터셋은 데이터셋끼리 복사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셋 레코드끼리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리로드를 해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데이터셋 5를 가지고 한대요. 자, 여기에 박스는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데이터셋 4, 왼쪽에 있는 게 데이터셋 4죠. 4를 데이터셋 5로 복사하래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복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리로드를 해서 EXE4에서 입력 수정한 정보 모두 복사한다. 자, 입력 수정을 했습니다. 자, 5-1을 딱 눌러봅니다. 자, 복사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대로 신규나 수정된 것까지도 복사가 됐습니다. 자, 5-1도 복사하고 5-2도 복사해요. 다시 한번 똑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5-1도 4-1을 누르고 4-2를 누릅니다. 그리고 5-1을 눌러볼게요. 자, 결과를 보게 되면 똑같죠. 다시 한번. 이제는 4-1, 4-2를 누르고 5-2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상태도 결과가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둘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두 개를 냈겠죠. 자,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옆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자, 이벤트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i는 0부터 데이터셋 5에 있는 자, 레코드의 타입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데이터셋 5.get move type i를 이렇게 찍어볼 겁니다. 자,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스크립트를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셋 5로 복사한 레코드의 타입을 한번 찍어봐서 둘의 차이를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가로 하나 빠졌네요. 여기 가로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가 하나 빠졌었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로드를 해볼게요. 자, 왼쪽에서 4-1, 4-2를 넣었습니다. 신규 수정된 레코드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5-1을 딱 눌러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복사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버튼 2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웃풋 창에 자, getNo 타입이 1이라고 하는 게 찍힐 겁니다. 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노멀인 상태죠. 초기 상태 1이 출력이 됐어요. 즉 왼쪽에 있는 레코드가 다 복사가 되는데 데이터는 복사가 됐지만
여기에서는 레코드 타입이 인서트와 업데이트입니다. 신규와 수정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복사를 했을 때는 이 레코드 타입은 복사해 주지 않아요. 단순히 데이터만 복사해 주고 레코드 타입을 1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5-1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리로드를 해서 이번에는 똑같이 4-1 누르고 4-2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5-2를 눌러 볼게요. 똑같이 복사가 됐죠.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 다시 2번을 누릅니다. 그리고 아웃풋을 봤을 때는 자, 이제는 241111이 복사되는 게 알 수 있어요. 즉,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도 복사해 주지만 레코드 타입도 함께 복사해 줍니다. 둘의 차이입니다. 자, 메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걸 썼는지. 자, 5-1 카피 데이터, 데이터셋 4를 데이터셋 5로 복사해라. 이게 끝입니다. 데이터셋을 통으로 복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보다 보면 create forma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이 기능과 똑같아요. 저희가 그리드를 그리고 데이터셋을 바인딩할 때 데이터셋을 끌어다가 그리드에다 딱 놨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졌었죠. 이 과정을 메소드로 하는 게 create format입니다. 아시겠죠? create format. 자,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다음은 5-2에 있는 소스도 한번 봐야 되겠죠? 5-2. 자, 5-2에도 여기서 데이터셋 4를 데이터셋 5로 어사인 해준 거예요. 어사인. 그러면 데이터도 복사가 되지만 레코드 타입도 함께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1과 5-2는 데이터셋 자체를 통으로 복사하는 거였어요. 통으로. 자, 그런데 이번에는 데이터셋을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레코드 단위로도 해주고 싶어요. 자, 레코드 단위는 일단 5-1을 하나 눌러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5-3을 누르게 되면 특정한 레코드만 복사할 수 있어요. 자, 특정한 레코드만 복사하느냐? 특정한 레코드에 특정한 컬럼만도 복사할 수 있습니다. 5-4를 누르면 특정한 컬럼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3을 보게 되면 find row는 내가 찾고자 하는 로우 인덱스를 찾는 거죠. find row라고 하는 건 조건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덱스를 찾은 from row가 나오고요. 데이터셋 5에다가 하나를 레코드를 추가하고, 자, copy row예요. copy row. copy row 데이터셋 4의 from row를 데이터셋 5의 to row에다가 복사하라. copy row를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5-4는 특정한 로우에 특정한 컬럼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find row와 add row 한 것까지는 똑같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컬럼만 매치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opy row를 하게 되는데요. 자, 앞에서는 to row와 데이터셋 from row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생략 가능한 옵션이 하나 되어 있어요. 자, copy row를 보겠습니다. copy row 메소드를 도움말에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가 데이터를 갱신할 to 컬럼 equal from 컬럼 아이디를 매치를 시켜주게 되면 매칭되는 컬럼만 복사를 해줘요. 이것을 생략하게 되면 전체 컬럼을 대상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특정한 컬럼만도 할 수 있다. 지금 샘플에 보게 되면 여기 id와 from과 to가 동일하게 id가 매치가 되어 있지만 꼭 데이터가 매치될 필요는 없어요. to와 from을 연결만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프로젝트를 해보면 이 컬럼 카피까지는 많이 쓰지 않는 것 않습니다. 특정한 레코드만 사용하는 정도만 알아도 뭐 개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성능적인 면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쓰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스텝에서는 레코드 상태값 확인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복사해서 쓰는 걸 저희가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스텝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스텝, 여기서도 리로드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스텝 인덱스를 늘려줘야 되겠죠. 앞으로 제가 스텝을 넘어갑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해당 폼의 프로퍼티에 스텝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에서 2로 바꿔주고요. 이것을 리로드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세 번째 스텝에서 멈춰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벤트 발생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리드는 데이터셋 6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화면을 그렸고요. 자, 6-3을 딱 눌러보겠습니다. 6-3을 누르게 되면 로그가 찍히는 걸 알 수 있어요. 로그가 찍히는 거. 이 로그는 데이터셋 6에서 제가 일부러 걸어놨어요. 이벤트 동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걸어놨는데요. 저랑 같이 보시면 데이터셋 6을 선택하고 이벤트에 보면 can column change 이벤트와 on column changed 이벤트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해당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단순히 로그 찍는 것만 있습니다. 자, 데이터셋에는 can으로 시작하는 이벤트, can column change, on row post change가 있죠. can row post change가 있죠. 그리고 on column changed와 on row post changed가 있습니다. 자, can은 내가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데이터셋에 반영하기 전에 이벤트를 발생을 해줘요. 그게 can이고요.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데이터셋에 반영한 후에 또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줍니다. 그게 on column changed입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가 어떤 게 먼저 타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자, 6-3 데이터를 변경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실행 순서 이벤트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6-3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옆으로 와서 6-3 소스를 보게 되면 단순히 set 컬럼이에요. set 컬럼. 첫 번째 컬럼의 값에 modified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겠다. 자, 나는 단순히 값만 바꾸는 겁니다. 값만. 6-3을 딱 자, 리로드해서 6-3을 딱 바꿨어요. 그런데 값이 바뀌었 후에도 로그를 보게 되면 데이터셋에 이벤트가 이렇게 탄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벤트 타는 순서를 잘 봐두세요. 6-3을 누르면 can이 먼저 타죠. can. 그리고 on column changed가 나중에 탄다. 자, 그러면 이 이벤트를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full name이라고 하는 이 컬럼이 키값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키값. 자, 그렇다고 하면 중복에서 데이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BTS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BTS는 이미 밑에 레코드에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중복이 발생합니다라고 이벤트를 뿌려준 다음에 멈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벤트를 구현할 때 여러분들은 can column change 이벤트와 on column changed 이벤트 중에 어떤 곳에다가 이벤트를 걸까요? 자, 여러분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can은 1번, on column changed는 2번. 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1번 주셨고요. 네, 1번에다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현하든지 구현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크립트를 가장 최소화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can에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BTS를 딱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중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메시지가 중복됩니다. 메시지를 뿌려주고 다시 원복해줘야 되죠. 즉, BTS가 아니라 이전 값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can으로 처리를 하면 직접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금 데이터셋 6에 있는 can과 on column change 뒤에 그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can과 on column change를 주석 처리를 해줄 거고요. 자, can에다 한번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n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이 로직은 중복 여부를 체크하는 거예요. 줄바꿈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find로 expr이니까 복합 조건을 검색을 하는 거죠. 풀 name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지금 입력한 값이 있고 다른 레코드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같지 않느냐. 자, 그러면 다른 레코드에 있다고 하면 0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duplicate 에러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can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되면 안 되죠. 따라서 return false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return false. return false를 해줘야 멈춰요, 스크립트가. 스크립트가 멈춥니다. return true를 해주게 되면 계속 on column changes도 발생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하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리로드를 해서 멜론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bts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봅니다. 그러면 두플리케이트 데이터가 쳤고요. 확인을 누르면 원복으로 자동으로 돌려줘요. 만약에 이 내용을 on column changed에 했다 그러면 여기가 메시지도 뿌려주고 메시지 뿌려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bts라고 적용이 돼버려요. 그러면 다시 멜론으로 돌려주는 스크립트를 또다시 로직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조건을 먼저 체크하고 만족하지 않을 때는 스크립트를 멈출 때는 can에다 걸어주는 거다. 자, 만약에 return false를 하지 않고 true로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true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자, bts 입력해 볼게요. bts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벤트가 걸려요. 그리고 이 값도 적용이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can과 on column change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스크립트를 최소화하려면 can에서 해준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